어제 동북아시아 지역 미세먼지에 대한 한중일 공동 연구 요약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보고서에는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평균 32%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중일이 공동 연구한 내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일각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사실 우리가 현재 과학기술로는 어떤 대기 오염물질 농도를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또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양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새로운 건 아닌데 다만 그것이 수학적 모델을 쓰다 보니까 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에서 네. 이번 보고서는 이제 세 개의 나라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숫자를 만들었다. 그런 데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 한중일 과학자들이 2000년부터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데 19년이 지나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늦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처음에는 그 어떤 서로들의 어떤 기술력이나 아니면 뭐 서로들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달랐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는 데 많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기여도를 계산하는데 정확도가 좀 낮아서 네. 좀 시간이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는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굳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공개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네들이 검증 과정을 못 거쳤다. 그래서 이제 공개하는 것이 1년 늦춰져서 올해 공개된 거고요. 실제로 예. 이제 공개를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뭐 못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그 초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는 뭐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이제 앞에서도 공동 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게 공동 연구는 아니고요. 네. 세 개의 나라가 연구 주제를 정해놓고 각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배출량을 중국은 중국을 구하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구하고요. 예. 일본은 일본을 구하고 모델도 각자 돌려서 그 보고서 세 개를 그냥 편철해서 나오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모델링을 서로 세 개 나라가 서로 다르게 돌려서 그 모델링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이번 연구 보고서고요. 근데 세 개 예. 숫자가 너무 달라서 그거를 이제 평균을 내서 사용하기로 그렇게 네.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고요.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이렇게 각자 연구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런 과학적인 방법에는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이 마련입니다. 어차피 정확도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하든지 유리구슬처럼 쳐다보고 서로들 투명하게 일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처럼 한 군데에 모여 있지 않고 세 개의 나라가 서로 각자적인 영역 내에서 한다면 그 투명성이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는 정확한 자료보다는 투명한 자료를 사실 더 가치를 두는 게 보통입니다. 예. 근데 또 보니까 중국의 반대로 12월에서 3월까지 중국의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분석을 예, 했으면 좀 말씀하십시오. 결과가 달라졌겠습니까? 물론 이제 중국에서 영향이 클 때는 네. 중국의 기여도가 높은 것은 뭐 주저하는 사실이고요. 이 학문적으로나 우리 경험상으로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요. 뭐 중국에 반대하는 것도 그것을 우려한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워낙 그 기간을 좁히면 좁힐수록 모델링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평균적인 거는 쉽게 예측이 되지만 네. 어떤 특이한 사항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구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 대한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기여도를 한국과 일본 과학자들이 39%로 봤고요. 중국 과학자들이 23%로 본 건데 과학적으로 이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실 2배 차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다음에 23%라면 이제 과학적으로 계산을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대개 중국과 우리가 오염도가 비슷할 때 나올 수 있는 게 대개 한 그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우리보다 오염도가 심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건 사실이잖아요. 네. 2배 정도 심한데. 그러니까 23%일 가능성은 많지 않죠. 보통 중장거리 이동에서 23%라는 건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할 때 많이 쓰는 게 한 20% 수준이고요. 네. 영향이 크다고 생각할 때가 한 50% 수준입니다. 그럼 이게 뭐 중국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인정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건가요? 중국은 20%를 고수하니까요. 네.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배출량을 반으로 줄이면 약 40%가 개선되니까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중국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우리는 이제 40%라고 주장하면 우리 걸 개선해봐야 반으로 절감 효과가 50% 되는 건 불가능하니까 예. 우리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서로들의 간극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된 공동 연구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아직 공동 연구소를 지금 정책에 활용하기는 이 공동 연구소의 투명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보다 투명한 보고서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국제 공동 연구에는 항상 그 협력센터가 있어서 그 진짜 지금처럼 사실 무늬만 공동 연구가 아니고 실제 공동 연구가 만들어지도록 네.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 공동 연구가 만들어져서 서로들 그 책임 소재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면 그걸 근거로 정책을 세울 수 있겠죠. 예.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앞서서 연구에 대해서 투명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델링을 하거나 배출량을 할 때도 상대방이 하게 되면 그것을 잘했는지 하는 데 대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착오가 없이 했는지에 대한 검증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은 한 군데 모여서 같이 해요. 그럼 서로 검증이 되니까요. 네. 근데 지금 그것이 없는 거기 때문에 투명성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많이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예, 조석영 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